안녕하세요. 뷰티인사이드입니다. 오늘 영상은 질문 하나로 시작할게요. 50대를 넘어선 어머니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매일 밤 샤워하고 나와서 몸에 무얼 바르시나요? 아마 올리브영이나 대형마트 매대에서 아주 익숙한 브랜드, 만원대 안팎의 가성비 좋은 바디로션 하나쯤은 다들 욕실에 두고 쓰실 겁니다. 향도 좋고 대기업 제품이니 믿을 수 있고 평생 그렇게 발라오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최근 해외에서 대대적인 집단 소송과 정부 조사 결과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몸 전체의 90%가 넘는 면적에 수십 년간 듬뿍 발라왔던 그 익숙한 바디로션 한 통이 사실은 50대 이상 여성의 몸에 가장 치명적인 화학적 노출을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심지어 지금 여러분의 욕실 선반에 놓여 있는 그 제품들이 유방암 유발 위험, 호르몬 교란, 조기 폐경 증상 악화, 그리고 수십 년간 해당 제품을 믿고 써온 충성 고객들에게 심각한 화학적 화상을 입히고도 피부 보습이라 우기는 혐의로 소송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제품들이 다름 아닌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믿고 써왔던 브랜드, 패키지에 초록색 나뭇잎 그림이 그려진 브랜드, 혹은 아주 오래전 피부과에서 얼핏 추천받아 아무 의심 없이 1+1 행사 때마다 장바구니에 담아왔던 제품들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화장품 선반에서 당장 치워야 할 8가지 제품이 무엇인지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해줄 성분은 압도적으로 안전하면서 가격은 만원대로 합리적인 진짜 명품 제품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 60초에는 올리브영이든 백화점이든 네이버 쇼핑이든 어디서나 통하는 바디로션 고르는 3대 황금 법칙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만큼은 내 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채널 고정해주세요. 우선 우리가 화장품을 살 때 마주하는 거대한 마케팅의 환상부터 깨부수고 시작해야 합니다. 올리브영 매대나 백화점 1층 카운터에 서면 천연 유래 성분 99, 무첨가, 피부과 테스트 완료, 민감성 피부용 독자 복합 처방 같은 화려한 문구들이 눈을 사로잡죠. 하지만 대한민국 식약처의 엄격한 가이드라인 속에서도 이런 표현들은 교묘한 마케팅 소음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화장품 대기업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비밀이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혹은 글로벌 기업인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 같은 거대 모기업들은 자체 연구소에서 개발한 동일한 베이스 원료와 성분 처방을 가지고 수십만 원짜리 백화점 초고가 브랜드부터 만원짜리 드럭스토어 저가 브랜드까지 가격대만 다르게 해서 똑같이 돌렸습니다. 즉, 우리가 내는 수십만 원의 돈이 진짜 성분의 가치가 아니라 화려한 용기값과 광고 모델료로 지불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하는 품질의 신호는 패키지 전면에 적힌 모호한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전 성분 표시창에 당당하게 적힌 유효 성분의 구체적인 농도, 나이아신아마이드, 나니아신아마이드나 히알루론산, 히알루로닉 애시드 같은 과학적 성분명, 그리고 식약처에서 공식 인증한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표시와 동료 심사를 거친 과학적 연구 데이터뿐입니다. 복잡한 화학식은 접어두더라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좋은 화장품은 말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성분표의 첫 줄로 증명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화장품 선반을 직접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바르던 제품들이 전 성분 표시창 뒤에 어떤 민낯을 숨기고 있는지 철저하게 한국 시장과 유통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씩 파헤쳐 보죠.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릴 브랜드는 화려한 향기와 아기자기한 패키지로 올리브영 매대 한 구석을 차지하거나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가볍게 주고받는 직구 대란의 주인공, 바로 베스앤바디웍스, 바드앤바디웍스의 바디로션입니다. 미국 전역에 수천 개 매장을 두고 국내에서도 해외 직구나 보따리상,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뷰티 마니아들 사이에서
향기 장인으로 통하는 브랜드죠. 가격도 한 통에 10,000원에서 15,000원 안팎이라 부담 없이 사서 쓰곤 합니다. 향기를 맡으면 마치 달콤한 초코 쿠키나 상큼한 과일밭에 와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전환용으로 많이들 바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향기의 실체는 처참합니다. 미국의 비영리 환경운동단체인 EWG&R 워킹 그룹의 화장품 성분 분석 데이터베이스 스킨 딥킨 딥에 이 베스앤바디웍스의 향료 로션들을 검색해보면 놀랍게도 산업용 페인트 희석제나 유성용제와 동일한 등급의 위험도인 중등도 위험 moderate hazard에서 최고 단계인 고위험 HI hazard 등급의 붉은색 경고등이 켜집니다. 내 아이에게 절대 캔, 뚜껑조차 열지 못하게 할 산업용 화학 물질들과 같은 선상에 있는 성분들을 우리는 매일 밤 목덜미와 팔다리에 문지르고 있었던 셈이죠. 용량 대비 가격으로 환산하면 1회 사용당 고작 200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우리는 모험제를 화학 실험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에 제기된 대규모 집단소송 내용을 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이 브랜드가 향료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디에틸 핵실 프탈레이트 DEHP라는 성분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선 사건인데요. 이 DEHP는 유해성 때문에 이미 지난 2008년부터 고무관이나 어린이 왕구류 등 공업용 제품에서도 전면 사용이 금지된 악명 높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입니다. 이런 물질이 우리가 어젯밤 쇄골과 가슴팍에 정성스럽게 바른 로션 속에 숨어 흐르고 있었다는 지적이죠.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분류되는 프탈레이트는 수많은 내과 및 피부과 학계의 동료 심사를 거친 논문에서 유방암 유발 가능성을 높이고 50대 전후 여성들의 조기 폐경 및 급격한 갱년기 증상을 유도하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쉽게 말해 기분 좋으라고 바른 달콤한 쿠키 향이 우리 어머니와 여러분의 안면 홍조와 가슴 두근거림을 예정보다 훨씬 앞당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브랜드는 논란이 커지자 슬그머니 2024년 1월을 기점으로 파라벤과 설페이트 성분을 빼고 포뮬러를 전면 리뉴얼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패키지 전면에 파라벤 프리라고 대단한 시혜를 베풀듯 적어 놓았죠. 하지만 진짜 꼼수는 전 성분 표시창의 가장 밑바닥에 숨어 있습니다. 미국 법률이든 한국 식약처 규정이든 화장품 제조사들은 영업비밀이라는 핑계로 수십 가지의 화학 합성 화합물을 단 한 단어, 향료 혹은 퍼퓸이라는 글자 뒤에 합법적으로 매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2022년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CRA 통과되면서 이들도 정부 당국에는 전 성분 명세를 보고해야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숨길 권리를 가집니다. 화해 앱이나 글로우픽의 실사용자 리뷰를 보면 기업의 마케팅보다 솔직한 부작용들이 넘쳐납니다. 로션을 바른 날은 오후 내내 편두통이 가시지 않는다. 바르고 4분도 안 되어서 팔뚝이 따끔거리며 붉어진다. 로션이 채 반도 비워지기 전에 누렇게 변색되고 시큼한 썩은 내가 난다 같은 반응들 말이죠. 다 쓰기도 전에 상해서 변질되는 로션은 화학 성분들이 서로 버티지 못하고 결별을 선언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바로 쓸 수 있는 30초짜리 감별법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화장품 통을 뒤집으세요. 전 성분 표시창에서 향료 혹은 perfume이라는 단어를 찾으시고 그 뒤에 괄호가 쳐져 있고 구체적인 천연 추출물 이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덜렁 향료 세 글자만 적혀 있다면 그건 브랜드가 그 아래에 무엇을 섞었는지 떳떳하게 밝히지 못해 파놓은 함정 카드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이 조련된 조향사들의 재능은 뛰어날지 몰라도 거대 자본이 엮인 유통 시스템은 그들의 재능을 수많은 매장을 거느린 거대한 화학 실험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이런 소름 돋는 화학 실험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다음 주자가 있습니다. 무려 50년 동안이나 베이비 파우더에 발암 물질인 성면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다가 최근 수조 원대의 배상금 판결을 받고 소송을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를 분할 설립하는 꼼수까지 부린 기업, 바로 존슨앤드존슨 계열의 존슨즈 베이비 로션, 존슨스 베이비 로션입니다. 대한민국 가정이면 안 거쳐간 집이 없고 지금도 이마트나 쿠팡 로켓 배송으로 아주 쉽게 한 통에 10,000원 돈으로 살 수 있는 핑크색 보틀의 대명사죠. 아기가 목욕 후 로션을 바를 때 울면 엄마들은 대개 옷을 입히다 살이 찝혔거나 기저귀가 불편해서 우는 줄 압니다. 틀렸습니다. 아기를 울린 건 옷이 아니라 그 손에 든 핑크색 로션통입니다. 존슨즈는 언론의 몸매를 맞자 베이비 라인에서 파라벤, 프탈레이트, 포름알데히드 방출 유래 물질들을 대대적으로 제거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한 행동은 똑같습니다. 등 돌려 뒷면에 향료라는 글자 하나만 띡 적어놓고 끝낸 것이죠. 이 향료라는 단어 하나 뒤에는 영유아 피부염의 절대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수십 가지의 인공 합성 화합물이 은폐되어 있습니다. 소아과 및 피부과 전문의들이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들에게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으로 꼽는 성분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대외적인 뉴스 헤드라인에 걸릴 만한 유해 성분만 쏙 빼놓고 여전히 뒷문은 열어둔 영악한 처방이죠.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의 최신 리뷰들을 보면 배신감에 찬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리뉴얼된 새 제품을 산 부모들은 마치 젖은 기저귀에 젖을 남자, 스킨을 들이부은 것 같은 독한 인공향이 난다. 로션을 바르자마자 아기 살이 닭살처럼 붉게 뒤집어진다고 절규합니다. 30년 넘게 이 핑크색 톤만 믿고 자신의 온몸에 발라왔던 성인 여성 충성 고객들도 바뀐 향과 자극에 경악하며 당근마켓에 무료 나눔으로조차 내놓지 못하고 버리는 실정입니다. 어떤 제품은 단순히 신뢰를 깨뜨리지만 이 제품은 우리 세대의 믿음 자체를 짓밟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여러분이 내 아이에게 발라주는 로션통을 쥐고 있는 모기업의 법정 실태입니다. 최근인 2025년 12월 22일 미국 볼티모어 법원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과 그들의 소비자 부문 자회사인 캔뷰, 펜뷰를 상대로 피해자 쉐리 크래프트에게 무려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활석, 탈크, 성분의 베이비 파우더에 성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이 판결 뒤로 무려 6만 7천 건의 소송이 줄을 지어 대기 중입니다. 이들은 배상액을 제한하기 위해 3번이나 법인 파산 신청을 내는 꼼수를 부렸지만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당했죠. 결국 존슨앤드존슨은 2023년에 캔뷰라는 자회사를 떼어내 로션, 샴푸, 소화과 추천, 스티커가 붙은 유아용 제품 라인을 전부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성면 소송 전담반으로 남겨두었죠. 제품과 매대는 그대로인데 소송장에 적히는 회사 이름만 바뀐 겁니다.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깔끔한 이혼 소송이죠. 자식 양육권은 엄마가 갖고 전과 기록은 아빠가 다 안고 가는 형태랄까요. 수백억 달러의 소송 리스크에 직면한 기업이 만든 로션, 평생을 써온 고객들이 피부 발진으로 반품하고 있는 그 브랜드의 제품을 우리는 올리브영 아기 화장품 코너에서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로 또 믿고 사야 할까요? 여기서 드리는 아기 로션의 30초 감별법입니다. 진짜 아기 피부에 필요한 성분은 딱 4가지면 충분합니다. 정제수, 글리세린 같은 보습용 휴맥턴트, 휴맥탄, 안전한 식물성 오일,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순한 방부제. 만약 여러분이 고른 베이비 로션 뒷면의 전 성분 개수가 15개를 넘어가고 그 중간 어딘가에 향료가 당당히 끼어 있다면 그 통은 피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오직 대량 생산과 마케팅의 편리함을 위해 설계된 화학 덩어리일 뿐입니다. 소아과 의사 추천, 마크나 아토피 협회 인증 마크에 속지 마세요. 그 마크들은 특정 성분 단 하나만 검증할 뿐 통 전체의 화학적 안전성을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번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겨울철만 되면 집에 대용량 펌프형으로 구비해두는 국민 보습제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베슬린
인텐시브 케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형마트나 올리브영에서 5,000원에서 10,000원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어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하는 녀석이죠. 1회 사용당 비용으로 따지면 채 50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밤 건조한 정형이와 종아리에 듬뿍 바르는 이 로션의 주성분은 놀랍게도 여러분 남편이 자동차 정비소에서 기름때를 닦아낼 때 쓰는 광물성 모터오일과 정확히 같은 뿌리에서 출발합니다. 비유가 아니라 아주 냉정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바세린 로션의 핵심 기반인 페트롤라툼은 원유를 증류하여 휘발유, 디젤, 그리고 저가 양초에 쓰이는 파라핀 왁스를 뽑아내고 남은 맨 밑바닥에 탄화수소 찌꺼기를 긁어내 정제한 물질입니다. 정비소 기계 기름과 여러분의 살결에 닿는 로션의 차이는 화학적 본질이 아니라 화려한 플라스틱 통과 마케팅 패키징의 차이일 뿐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진작에 이 위험성을 간파했습니다. 유럽 브뤼셀 당국은 제조사가 해당 배치 밖과 완벽하게 정제되어 발암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상세한 정제 이력을 문서로 제출하지 않으면 페트롤라툼의 화장품 배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한국이나 미국의 기준은 어떨까요? 슬프게도 그런 엄격한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저가 페트롤라툼은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라는 잔류 물질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 환경청 EPA과 세계보건기구 WHO가 동시에 지정한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유력한 발암물질입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HHS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PAHS는 오랜 기간 피부 접촉을 통해서만으로도 충분히 체내에 흡수되어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식약처나 FDA는 페트롤라툼을 단순 피부 보호제로 승인해 줄 뿐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저렴한 바세린 로션 한 통 한 통을 일일이 전수조사해서 석유 찌꺼기가 제대로 걸러졌는지 실험해 주지 않습니다. 유럽은 서류를 요구하지만 우리는 기업의 양심 선언만 믿고 넘어가는 구조죠. 다시 화해 앱의 EWG 등급을 켜보세요.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라인의 수많은 변형 제품들이 노란색의 4, 7등급, 즉 중등도에서 고위험 등급의 무더기로 걸려듭니다. 특히 향이 좋다고 인기가 많은 코코아 레디언트 라인은 향료가 추가되는 바람에 무향 라인보다 훨씬 최악의 점수를 기록하죠. 이 달콤한 초콜릿 향은 피부를 위한 기능성 성분이 아니라 저렴한 원료값을 감추기 위해 여러분에게 추가 비용을 받아내며 끼워 판 화학적 위험 요소일 뿐입니다. 글로우픽의 솔직한 리뷰들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가격과 빠른 흡수력을 찬양하는 이들도 있지만 조금만 예민한 소비자들은 단번에 알아챕니다. 옷깃에 한번 베면 세탁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독한 화학적 인공 단내가 진동한다. 샤워를 아무리 세게 해도 피부 위에 끈적한 석유 기름막이 남아 불쾌하다. 심지어 이 로션을 7통째 쓰던 한 충성 고객은 화해 마켓 리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순간의 질감과 냄새가 마치 초등학교 때 쓰던 문구용 아모스 물풀을 온몸에 바르는 기분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중독되어 관성적으로 이 석유 부산물을 쿠팡 장바구니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명확한 30초 감별법을 알려드리죠. 바디로션의 뒷면 전 성분 표시창의 맨 앞줄, 즉 상위 5개 성분 안에 페트롤라툼, 미네랄 오일, 미네럴 오일 혹은 파라피눔 리퀴둠, 페라피눔 리퀴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그 제품은 통 전체가 그냥 석유 기름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분 자체가 무조건 피부에 독이라는 건 아닙니다. 밀폐 보습력은 좋죠. 하지만 그 배치가 유럽연합 수준의 초정밀 정제 공정을 거쳤는지 패키지에 USP 등급이나 공인된 정제 표준 마크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저 대기업의 마케팅 멘트만 믿고 도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하지 않아도 될 위험한 도박을 말이죠. 영상 중간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네 번째 마케팅 함정은 석유 찌꺼기보다 훨씬 영악합니다. 앞면에는 초록색 나뭇잎을 대문짝만하게 그려놓고
자연주의, 99% 천연 유래 성분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하지만 실제 법정 소송 서류를 들여다보면 통 전체의 15% 이상이 독일 화학단지 고압 리액터에서 합성된 인공화합물로 가득 차 있는 제품, 바로 니베아 니비아 바디로션 내추럴리 굿, 내추럴리 굿 라인입니다. 올리브영 매대나 이마트 화장품 코너에서 약 11,000원대에 판매되는 이 제품은 그린워싱도 그린워싱, 위장 환경주의의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최근 해외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서류에 따르면 패키지에 적힌 99% 천연이라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실제 순수 천연 성분은 85% 고작이었다고 폭로되었습니다. 사라진 15%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장품 앞면에 화려한 아보카도 그림 뒤에 숨겨진 뒷면 전 성분표에서도 교묘하게 숨겨놓은 인공 합성 유화제와 용제들입니다. 니베아의 모기업인 독일의 바이어스도르프 베이에rsdorf 그룹이 이 제품을 천연 유래라고 뻔뻔하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화장품 업계의 거대한 회계 꼼수 표준인 ISO 16128 덕분입니다. 일반 소비자는 수백 달러의 열람 비용을 내지 않으면 전문을 읽을 수도 없는 국제 표준화 기구의 비규제 민간 표준이죠. 이 표준의 실체는 아주 기괴합니다. 어떤 인공화학 분자가 대형 리액터 기계 안에서 3차례 이상의 가혹한 화학 공정을 거쳐 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합성 화학 물질로 재탄생했더라도 그 분자의 까마득한 증조 할아버지가 옥수수나 콩 같은 식물이었다면 법적으로 천연 유래 성분이라고 표기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규정입니다. 공장에서 수많은 촉매제와 섞여 튀겨진 분자가 앞면에는 싱그러운 아보카도 추출물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는 마법이죠. 이 초록색 나뭇잎 마크를 찍는데 대기업은 단돈 1원의 비용도 들지 않지만 그 기만적인 수학 공식을 파헤치기 위한 대가는 오롯이 올리브영 매대 앞에 선 한국 소비자의 몫입니다. 자, 이 눈속임을 확인하기 위해 통을 돌려 전 성분 표시창의 순서를 봅시다. 화장품 성분은 함량이 높은 순서대로 적히게 되어 있죠. 니베아 내추럴리 굿 로션에서 그토록 자랑하는 첫 번째, 진짜 식물성 추출물은 놀랍게도 맨 앞줄이 아닌 저 밑바닥인 9번째 자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성분의 핵심인 상위 1위부터 8위까지의 자리는 무엇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순서대로 정제수, 미네랄 오일, 이소헥사데칸, 글리세린, 이소프로필 팔미테이트, 페트롤라툼, 그리고 PEG, PG 계열의 합성 계면 활성제들입니다. 앞면에 그려진 아보카도는 뒤쪽에서 2개의 석유 부산물과 인공 용제들의 등 뒤에 간신히 매달려 카메오 출연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화해 앱의 민감성 피부 유저들의 리뷰는 처참합니다. 일반 니베아 파란 통보다 여름철이나 습한 환절기에 바르면 피부가 미치도록 끈적거린다. 향이 너무 올드하고 인공적이다. 일반 라인을 쓸 때는 멀쩡했던 민감성 피부인데 천연이라는 이 프리미엄 라인을 쓰고 온몸에 좁쌀 트러블이 올라왔다. 여러분은 오직 패키지의 나뭇잎 그림 하나 때문에 일반 라인보다 40%나 비싼 웃돈을 주고 내 피부를 더 심하게 뒤집어 놓는 화학 물질을 사온 겁니다. 이 천연 유래 퍼센트의 30초 감별법은 간단합니다. 화장품 앞면에 적힌 수치는 철저히 무시하세요. 전 세계 어떤 국가의 식약처나 FDA도 화장품 마케팅에 쓰이는 천연 나추럴이라는 단어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정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브랜드의 회계 부서와 마케팅팀이 임의로 계산해 인쇄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앞면의 퍼센트를 보지 말고 뒷면의 5대 주성분을 보세요. 5위 안에 진짜 식물성 오일이나 추출물 명칭이 없다면 그 제품은 천연의 탈을 쓴 흔한 공장식 석유 화장품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장 환경주의는 그나마 피부에 화학적으로 무해하기라도 하죠. 지금 말씀드릴 5번째 제품은 지난 2022년 전 세계 화장품 업계가 수십 년간 치열하게 싸워왔으나 결국 패배한 치명적인 병원균이 로션통 내부에서 대량 검출되어 전량 리콜 사태를 빚은 공포의 제품입니다. 바로 약국과 마트에서 극건성 구원템으로 통하던
저진스 울트라 힐링 젤겐스 울트라 힐링 바디로션입니다. 쿠팡 직구나 수입 화장품 코너에서 큰 통에 7, 8천 원대라는 압도적 가성비로 건조증 환자들이 쟁여두고 쓰던 제품이죠. 지난 2022년 3월 미국 FDA의 실험실 검사 결과 이 저진스 울트라 힐링 로션 내부에서 플루라리벡터 제고비에 플루라리박터 제고비아에라는 이름의 무시무시한 박테리아균이 검출되었습니다. 화장품 화학자들이 이 균을 보존제, 학살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자신의 세포벽에 강력한 분자 펌프를 장착하고 있어서 화장품 제조사가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 넣은 파라벤 방부제를 세포 밖으로 스스로 뱉어내며 살아남는 괴물균입니다. 이 균에 감염된 로션을 상처난 점막에 바르면 요로 감염이 발생해 혈류로 타고 올라가고 수술 부위가 벌어지며 심각한 경우 폐혈증과 중환자 실행을 유발합니다. 올리브영이나 약국 매대에서 피부 장벽을 고치겠다고 단돈 몇천 원을 쥐고 온 아토피 환자들이나 임산부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재앙이죠. 모기업인 카오 하오 그룹은 당시 특정 용량의 로션들을 긴급 리콜한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소비자들 몰래 슬그머니 배치 번호를 추가하며 리콜 범위를 넓혔습니다. 정작 대용량 펌프형 제품들은 리콜 명단에서 빠졌는데 그 라인이 정말 깨끗한 공정에서 생산되었는지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점은 이 플루라리벡터균이 미생물학계에서 휴면 상태 ABNC, Viable but Non-Culturable라 부르는 특수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장품 공장에서 일상적으로 돌리는 품질 테스트 중에는 죽은 척 잠복해 있어서 검사대를 프리패스로 통과한 뒤 여러분의 따뜻하고 습한 욕실 선반 안에 놓이는 순간 다시 깨어나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공장 실험실에선 분명 균이 없다고 통과된 제품이 여러분이 샤워하고 바르는 순간 균 덩어리로 변하는 겁니다. 리콜 사태 이후 해외 직구로 이 제품을 다시 받은 소비자들의 리뷰를 보면 제품에서 쇠 냄새와 이상한 약품 냄새가 난다. 수십 년간 쓰던 인생템인데 리콜 이후 버전은 바르자마자 두드러기가 올라온다며 신뢰가 완전히 붕괴했음을 보여줍니다. 제조사는 청소와 위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입 라인이 오염되었는지, 방부제 배합이 실패했는지, 실험실 검수가 무너졌는지 그 어떤 명확한 원인도 소비자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저진스 로션의 30초 긴급 대처법입니다. 만약 집에 직구로 산 저진스 로션이 있다면 용기 맨 밑바닥 접합선에 찍힌 로트 번호 롯 코드가 GU로 시작하는지 확인하세요. 그 즉시 싱크대에 쏟아 버리셔야 합니다. 더 넓게 보면 방부 시스템을 오직 파라벤 계열에만 의존하는 저가 드럭스토어 로션들은 이 박테리아와의 40년 전쟁에서 이미 패배한 처방입니다. 대신 전 성분표에서 소듐 벤조에이트, 오디온 벤조에이트와 포타슘 소르베이트 포타시엄 솔베이트 혹은 페녹시에탄올, 페녹시에탄올 조합을 찾으세요. 훨씬 안전하고 진화된 현대적인 방부공학입니다. 여섯 번째로 파헤칠 브랜드는 아마 대한민국 스킨케어 역사상 가장 배신감이 클 브랜드일 겁니다. 수많은 뷰티 유튜버들이 민감성 피부의 성지, 피부과 추천 1위템이라며 올리브영 세일 기간마다 무조건 쟁이라고 추천하는 브랜드, 바로 아비노 아베이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로션입니다. 존슨앤드존슨 계열이자 현재는 캔뷰가 소유한 브랜드로 한 통에 10,000원 중반대의 가격에 자연 유래 오트밀 성분을 앞세워 국민 로션 반열에 오른 제품이죠. 하지만 이 순해 터진 얼굴을 한 아비노의 법적 히스토리는 얼룩덜룩합니다. 이 브랜드는 허위 천연 마케팅 혐의로 무려 4차례나 소비자 집단 소송을 당했고 4번 모두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줬습니다. 합의금은 냈지만 뻔뻔하게도 앞면의 초록색 오트밀 나뭇잎 그림은 단 한 번도 빼지 않았죠. 게다가 지난 2021년에는 자사 선크림 제품군 내부에서 백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되어 전량 리콜하는 대참사까지 빚었습니다. 소송 합의안이 법원을 오가는 와중에도
그 발암물질 노출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은 소비자들에게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평판의 정점에 서 있던 브랜드의 실제 민낯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아비노가 원가 절감을 위해 성분을 리뉴얼하면서 수십 년간 다져온 충성 고객층이 완전히 돌아서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은 베이지색 통에 자연 진정 오트밀이라고 적혀 있지만 포뮬러가 바뀐 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 리뷰창은 폭발 직전입니다. 평생 아비노만 써왔는데 이번에 산 통은 바르자마자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았다. 인공적인 화학 약품 냄새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아프다. 한 실사용자는 리뷰의 마지막에 딱 5글자를 남겼습니다. 네이버 카페나 DC 뷰티 갤러리에 아비노 부작용 검색해보세요. 이게 바로 브랜드의 가치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소리입니다. 소비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할 때마다 아비노의 고객센터는 복사해서 붙여넣은 매뉴얼 답변으로 일관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죠. 모기업인 캔뷰는 앞서 존슨앤드존슨의 성면 소송 배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 분사된 바로 그 회사입니다. 분사 이후에도 법원은 캔뷰 역시 성면 파우더 사망 사건에 연대 책임이 있다며 추가로 수천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션통 앞면에 붙은 피부과 의사 추천이라는 번지르르한 스티커 하나 빼고는 리콜과 소송, 법정 공방으로 누더기가 된 것이 아비노의 실체입니다. 이 교묘한 마케팅의 30초 감별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연 유래 오트밀 진정 같은 문구는 식약처나 법적 강제력이 없는 순수 광고 카피일 뿐입니다. 진짜 검증된 제품을 찾고 싶다면 비영리 단체나 공인기관이 성분과 공정을 전수조사에 부여하는 공식 인증 마크 EWG Verified, Made Safe 등가 통 뒷면에 실제로 인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런 엄격한 제3자 인증 마크가 없다면 그 나뭇잎 그림은 그냥 인쇄소에서 찍어낸 300원짜리 데코레이션 스티커에 불과합니다. 자, 7번째 브랜드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눈속임을 넘어 브랜드를 믿고 제품을 바른 소비자들에게 말 그대로 화학적 화상에 가까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해 강한 공분을 사고 있는 백화점 및 약국용 브랜드 유세린 유체린 인텐시브 리페어 바디로션입니다. 독일 바이어스 도르프 그룹의 기술력을 앞세워 신세계나 롯데백화점 1층 혹은 시코르메대에서 이 3만 원대의 프리미엄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이죠. 1회 사용당 비용으로 따지면 거의 500원이 넘어가는 고가 라인입니다. 실제 이 제품의 리뷰창을 보면 공포 영화가 따로 없습니다. 한 소비자는 겨울철에 손등이 좀 털길래 유세린 인텐시브 리페어를 발랐는데 60초도 안 되어서 손등이 시뻘겋게 부풀어 오르고 불이 붙은 것처럼 따가워 비명을 지르며 찬물에 손을 들이밀었다고 썼습니다. 새벽 3시에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다음날 아침까지 피부가 뜨겁게 달아올라 피부과 응급실로 뛰어갔다는 후기들이 수두룩하죠. 소비자는 보습 크림인 줄 알고 샀는데 사실은 피부를 깎아내는 강력한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온몸에 바른 셈이었던 겁니다. 제품 앞면에는 피부 장벽 리페어, 천연 보습 인자 성분, 피부과 전문의 추천이라고 아주 안전한 문구들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깨진 안경을 쓰고 봐야 겨우 보이는 미세한 주의사항을 보면 알파 하이드록시산 AHA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표면의 각질층을 강제로 녹여내기 때문에 제품을 바른 뒤 일주일 동안은 햇빛에 극도로 취약해져 심각한 일광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평생 몸에 각질 제거 처리를 해본 적 없는 일반 여성들이 매일 밤 온몸에 화학 필링젤을 크림인 줄 알고 유효 농도로 치덕치덕 바르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모를 막 끝냈거나 아토피가 있거나 민감성 피부이거나 환절기에 피부 장벽이 조금이라도 무너진 상태에서 이 로션을 바르면 그 즉시 지옥 같은 화끈거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게다가 유세린 오리지널 라인에 쓰이는 방부제 성분인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은 이미 유럽연합에서 지난 2017년에 피부에 잔류하는
화장품 유해 물질로 규정하여 배합을 전면 금지한 성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그 주성분 맞습니다. 유럽 소비자는 상상도 못할 성분이 든 통을 국내 백화점이나 드럭스토어에서는 버젓이 독일 프리미엄 과학 스킨케어라는 타이틀을 달고 고가에 팔고 있는 것이 유통 채널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30초 감별법입니다. 제품 앞면에 인텐시브 리페어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전 성분표에 AHA, 락틱 애시드, 락틱 애시드 혹은 글라이콜릭 애시드, 톨리컬릭 애시드라는 산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런 성분이 들어간 로션은 극도로 건강한 피부가 각질 관리를 할 때나 유용한 특수 제품이지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 장벽을 고쳐주는 보습제가 아닙니다. 만약 이런 제품을 바르셨다면 다음날 아침 선크림을 온몸에 도배해야만 유방암보다 무서운 광노화와 피부 화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파트 2의 마지막, 가장 강력한 배신의 아이콘이자 가장 냉소적인 마케팅 사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천연 마케팅의 끝판왕이자 친환경과 지속 가능한 지구를 모토로 내세워 무신사 뷰티나 컬리 뷰티에서 의식 있는 젊은 여성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 바로 도브 오브의 모기업 유니레버가 전개하는 러브 뷰티 앤 플래닛 라이브 뷰티 앤 플래닛 바디로션입니다. 패키지 전체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90% 천연 유래 성분을 강조하며 만원 중반대에 판매되는 제품이죠. 하지만 지난 봄 유니레버는 이 제품의 천연 수치가 명백한 기만이자 사기라며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당했습니다. 유니레버 측은 소비자가 천연 유래라는 문구를 보고 합성 화학 물질이 전혀 없다고 믿은 것 자체가 미련하고 불합리한 착각이라며 법원에 소송 기각 신청을 냈지만 2025년 11월 법원은 소비자의 판단은 극히 정상적이며 유니레버의 표기는 기만성이 짙다며 재판 진행을 명령했습니다. 대기업이 법정에서 대놓고 우리 마케팅 문구를 고지곳대로 믿은 소비자가 바보라고 주장한 꼴입니다. 실제로 통을 돌려 성분 함량 순서를 확인해 보면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정제수, 글리세린 뒤를 잇는 상위 성분들은 스테아릭 애시드, 글라이콜 스테아레이트 같은 100% 공장형 합성 화합물과 인공향료, 그리고 트리에타노라민, TEA 같은 피부 자극 유발 유화제 뿐입니다. 이 로션을 사게 만든 핵심 이유인 앞면의 시어버터는 전 성분표의 저 멀리 뒷바닥인 15번째 자리에 겨우 이름만 올리고 있고 브랜드 이름의 절반을 차지하는 오일 성분은 16번째 자리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습니다. 나뭇잎은 대문짝만하게 앞에 그려놓고 진짜 식물 성분은 보이지도 않는 맨 밑바닥에 소량 떨궈놓은 형태죠. 화해 마켓과 무신사 뷰티의 실사용 리뷰를 보면 이 속임수의 대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수개월간 멀쩡히 쓰던 유저들이 어느 날 갑자기 피부가 뒤집어지며 온몸에 목이 물린 것처럼 가려운 붉은 반점이 퍼졌다. 피부과에 갔더니 접촉성 피부염 증상이 너무 심해 경구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연고를 한 달 동안 처방받아 겨우 가라앉혔다는 충격적인 사연들이 줄을 잇습니다. 유니레버 고객센터는 매번 똑같은 자동 매크로 이메일 주소만 던져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죠. 이들이 90% 천연이라고 우길 수 있었던 비결 역시 앞서 말씀드린 ESO 16128 회계 꼼수 덕분입니다. 합성 유화제의 고조 할아버지가 식물이었다는 이유로 천연이라 우기는 대기업의 사기극이죠. 더욱 가관인 것은 뒷면에 적힌 쿠마린, 리날룰, 리모넨 같은 5대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들입니다. 유니레버는 이를 자발적인 투명한 성분 공개라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유럽 유통 물량과 라벨 인쇄판을 같이 쓰다 보니 유럽법상 강제 고지해야 하는 항목이 한국과 미국 버전에 그대로 인쇄된 것뿐입니다. 타국의 강제 처벌 규정을 국내에 와서는 착한 기업의 자발적 공개로 포장하는